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오름 수학 원장 이승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요. 수학 성적이 낮은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성적을 올려줄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중간고사가 다 마무리된 이 5월에 중순으로 흘러가는 이 시점에서 성적표가 나오고 등수가 나오면서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이 시점에서 수학 성적을 올려줄 수 있을지,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계실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나 5등급제를 처음 시행하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이나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런 마음이 크게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 성적을 올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 잡아줄 수 있을까? 라는 고민과 걱정과 생각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과연 이 성적이 낮은 아이 수학 성적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뭐 어떤 진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단연간 고민하고 연구한 방법을 우리 학부모님들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문제는 양이다. 양을 늘리는 게 정답이다. 성적이 낮은 친구들 중에서 학습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친구들, 그러니까 학습에 문제가 없다는 건 앉아있는 시간 또는 공부하는 양, 집중도, 태도, 뭐 성실성 그런 것들에 크게 문제가 없는 아이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는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양이라는 거에 있어서 얼마만큼 더 많이 해야 수학을 잘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보다 더 많이 할 시간과 여력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더 많이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학을 못하는 수학이 문제가 있는 친구들 중에 상대적으로 전체적인 학습에 문제가 있지 않으면 뭐 그렇다고 해서 국어나 영어를 엄청나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수학에 비해서 국어나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학습에 문제가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수학 성적 기준으로 중학교 수학 성적은 뭐 70점, 60점 그렇게 나오는데 국어나 영어는 90점 이상 나오거나 A를 유지하는 그런 친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친구들이겠죠. 자, 그러면 국어나 영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학이 많이 떨어지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에 수학이 삐끗해서 수학 점수가 점점 오르지 않고 떨어지고 수학을 점점 못하게 된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모두 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생각을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공부를 모든 과목을 다 잘해 보셔서 이제 그러신지는 모르겠지만 공부를 해보면 어떤 공부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면 운동이라든지 뭐든지 우리가 잘하는 거를 더 열심히 하고 못하는 거를 더 등한시하는 그런 습성을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못하는 거를 더 열심히 해서 그거를 잘하는 거와 동일선상에 놓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못하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쵸? 근데 보통의 대부분의 인간은 잘하는 거를 더 열심히 재밌게 잘하고 못하는 거를 더 등한시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아이들 역시 미성숙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성적이 한번 떨어지고 수학을 못하게 되면 수학 성적을 올려야 되는 그 마음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열심히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성적이 낮은 실력이 떨어져 있는 수학 과목은 이전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전과 같은 성과나 실력이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하다가 시험이 임박하거나 시험이 다가오거나 하면 결국에는 성적을 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떻게 되냐? 수학을 잡고는 있지만 등한시하게 되고 결국에는 국어, 영어에 대한 노력이
노력으로 회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국어나 영어는 원래 성적이 나오고 수학은 또 낮은 성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아이가 공부 그릇을 늘려서 공부통을 늘려서 내가 요번에 죽기 살기로 한다 그러고 국어 영어는 원래대로 열심히 하고 수학을 진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만큼 노는 것도 스마트폰 하는 것도 모든 시간을 다 아이가 중지하고 열심히 수학을 파면은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아이가 이런 노력과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할 수 있는 아이라면 우리 부모님이 이 영상을 볼 정도로 고민과 걱정을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걸 알지만 내가 쉬는 시간, 내가 핸드폰 보고, 내가 노래방 가고, 내가 코노 가고, 내가 마라탕 먹고, 내가 농구하고, 축구하고, 스포츠 보고, TV 보는 시간을 포기할 수 없고, 정해진 공부 시간, 기존에 정해진 공부 시간 안에서 열심히 하는 거를 투자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학은 낮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특단의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럼 그 특단의 방법은 과연 뭐냐? 오로지 모든 과목은 정말 숨 쉴 수 있는 기본적인 양만 하고 수학이 원래 성적이 나올 때까지는 정말 수학만 주구장창 파는 겁니다. 어. 아이가 더 이상 공부 그릇을 늘릴 수 없다. 공부 시간을 늘릴 수 없다. 나의 개인 시간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수학이 원래 성적으로 올라올 때까지 수학을 후벼 파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후유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서 국어나 영어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가 국어나 영어는 어느 정도 한다는 가정하에 국어나 영어 성적이 일순간에 조금 떨어져도 수학을 어느 정도 성적으로 올려놓고 그거를 유지를 하면서 다시 국어랑 영어의 시간을 다시 배분을 하면 수학도 유지되고 국어나 영어는 금방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의 극단적인 노력이나 선택이 없다면 아이는 계속해서 수학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얼마만큼까지 더 많이 해야 되냐, 얼마만큼까지 양을 더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거는 아이마다 다르고 대중이 없지만 성적이 낮은 아이의 거의 99%의 모든 친구들의 문제점은 자기가 실력이 올라오기까지의 양을 채우지 못했다는 거에 있습니다. 양이 채워지면 상위 10% 안에 들지 못하지는 않아요. 양이 채워져도 예전처럼 9등급제에서 상위 4% 안에 못 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양이 채워지면 상위 10% 안에는 꼭 들 수 있다고. 아무리 우수하고 똑똑한 친구들이 많은 집단이라고 하지만 하더라도 양이 채워지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직관적인 생각과 풀이를 요구하는 일타 강사. 당신이 천재가 아닌 아이의 마음을 생각해 봤나? 자, 뭐가 문제냐 하면요. 어, 어떤 부모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시간이 모자랐다, 어, 실력은 있는데 그냥 시간을 넉넉히 주면은 모르는 문제 없이 다 풀 순 있는데 시험장에 50분을 재고 푸는 연습을 했더니 시간이 모자랐다. 그래서 정말 점수가 낮게 나왔다. 이 이야기를 정말 강남의 유명한 일타 강사 선생님한테 상담을 했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 아이가 문제를 보고 무지성으로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는지 없는지,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넘어가야 되는지 세이브를 해야 되는지를 그 문제를 두고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3분에서 5분 이내에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그 문제를 잡고 이게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우왕좌왕하고 한 문제에 막 5분, 10분씩 쓰니까 50분 내에 문제를 다 풀 수 없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참 맞지 않는 말이에요. 왜 맞지 않는 말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원 굉장히 작은 학원이에요. 전체 학생이
40명에서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학원입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작은 학원 중에서 성적이 낮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지만 성적이 좋은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성적이 좋은 친구들 중에서 굉장히 전교 상위권을 찍는 친구들도 다행스럽게 많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 있어요. 독보적인 전교 1등을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어느 정도로 실력이 좋은 친구냐 면 지필 시험을 그냥 1등급이 아니라 올백으로, 고등학생인데 올백으로 1등급을 맞는 그런 친구예요. 이 친구와 이제 고3 수능 모의고사 푸는 연습을 이제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 친구랑 100분을 재고 고3 수능 모의고사 푸는 연습을 하는데 이 친구가 시간을 넘겼어요. 늘 모의고사를 풀면 100점 내지는 한 개 틀리고, 정말 100점이 더 많고 한 개 틀리는 적은 거의 없고, 그리고 시간이 늘 남았던 이 친구가 시간 내에 풀지 못하는 모의고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시간 내에 풀지 못했냐 그랬더니, 아, 이거 풀 수 있는 문제 같아서 여기서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해서, 그래서 시간 내에 풀지 못해서 3개나 틀렸어요. 이 친구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 여러분, 독보적인 전교 1등, GP를 100점으로 1등급을 맞는 전교 1등도 분간을 못해서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이 친구가 물론 진짜 시험이라면 더 긴장해서 그렇지 않았겠지만, 근데 이런 친구가 아무리 대치동이라도 맞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 강사분이 이 강남 대치동에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전공자가 몇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똑똑하신 분들, 천재적인 분들이 많죠. 전공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분들이 전공을 하셨다면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수학과를 다닐 때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수학 전공을 하시거나 석박사를 하시거나 교수인 분들이 있으시면 조금은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수학을 굉장히 잘했어요. 수학을 잘했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수학을 굉장히 학문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굉장히 잘 풀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잘 푸는 게 직관적으로 문제를 잘 풀어서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런지 증명을 도출해내거나 설명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직관적인 내풀이로 문제를 잘 푸는 굉장히 그런 쪽으로 똑똑한 학생이었어요. 수학과를 갔는데 이제 이제 저기 소문이 났어요. 이제 제가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을 해서,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어오는 교수님들마다 이제 우수한 학생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저한테 이제 물어보고 질문하고 하는데,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관적으로 푸는 사람이었어요. 증명이나 그런 거 따위는 잘 몰라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직관적으로 풀었더니 다 틀렸다는 거예요. 다. 안 맞다는 거예요. 증명하지 못하면 이건 수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학 전공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굉장히 원리와 원칙과 증명을 중요시하고 원인과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 직관적으로 천재적인 풀이, 증명할 수 없는 천재적인 풀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학 선생님들 중에서 서술형을 채점하거나 그랬을 때 아이의 직관력이나 천재적인 그런 풀이는 배제하시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거 오케이. 모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처음에 수학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저처럼, 물론 제가 지금도 그렇다는 건 아니죠. 저처럼 그렇게 천재적으로 직관적으로 풀이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똑똑해서 자기의 그 직관적인 풀이를, 자기의 그 직관적인 생각을 아이가 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아이는 많지 않아요. 이 부분에 우리 부모님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이들이 어떤 유명한 강사가 굉장히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굉장히 열광하고 좋아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막 환호를 합니다. 근데요, 그거 아이들 절대 따라할 수 없어요.
우수한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 똑같습니다. 그 수업을 듣고 굉장히 저 사람 똑똑하다는 생각, 저 사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내가 그거를 활용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활용할 수 있게끔 문제를 풀어줄 수는 없어요. 왜? 그렇게 수업을 준비하거나 문제를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어떤 1타 강사분이 5분 이내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3분 이내에 풀지 안 풀지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건 직관적인 거예요. 아무리 연습을 해도 순간적으로 그게 안 되는 친구들이 거의 더 많아요. 더 많다는 것보다 대부분이에요. 1000명 중에 999명 아닌 1000명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우리 부모님들도 절대로 아이 수학 성적을 올려줄 수 없어요. 우리 아이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천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은요. 수학 성적이 낮은 우리 아이 어떻게 해야 성적을 올려줄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